10명이 가게를 열면 8명은 사라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폐광인 줄 알면서도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부적인 통계 수치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고 지적해요. 더 위험한 거요? 이루자 FM 두 번째 봄을 약속해 해로운 하루가 펼쳐지길 바래 빛나는 순간들 모아서 함께 노래해 이 멜로디 이모작 FM 네 꿈을 응원해 두 번째 봄이 와도 변치 않을게 이모작 FM 함께 걸어가자 영원히 너의 곁 오늘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께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심층 리포트네요. 네, 맞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서 더 와닿죠. 특히 그 첫 문장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에서 내린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이라는 낯선 땅에 상륙한다. 네,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리포트는 우리에게 그리고 바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 낯선 땅은 과연 기회의 땅일까? 아니면 처절한 전쟁터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뒤따르죠. 당신은 이 전쟁터에서 직접 금광을 캐는 광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광부에게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저희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그 생존 전략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특별한 게 그냥 이런 아이템이 유망하다 같은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은퇴자들이 겪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냉정한 통계,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처럼 풀어내고 있어요. 하나 이야기처럼요. 특히 퇴직금이라는 그 마지막 남은 실탄 한 자루를 들고 뭐랄까 19세기 골드러시 같은 무한 경쟁에 뛰어드는 분들의 진짜 욕망. 그게 사실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면 뭘까요?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 즉 유능함의 증명을 원하는 거라는 통찰. 이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풀어가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 유능함의 증명이라는 키워드 기억하면서요. 그럼 리포트가 먼저 지적하는 냉혹한 현실부터 짚어보죠. 통계를 보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숙박이나 음식업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이 고작 22.8%? 22.8%요? 쉽게 말해서 10명이 가게를 열면 5년 뒤에는 2명 정도만 겨우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8명은 사라지는 거죠. 이건 뭐 리포트의 비유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폐광인 줄 알면서도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네요. 그렇죠. 그런데 리포트는 그 외부적인 통계 수치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고 지적해요. 더 위험한 거요? 네, 바로 우리 내면의 문제. 그래도 많은 다를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걸 에고의 함정이라고 부르더군요. 아, 에고의 함정. 특히 과거에 조직을 이끌고 성공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분석합니다. 회사라는 그 든든한 간판 안에서의 성공을 오롯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막상 맨몸으로 시장에 부딪혔을 때는 완전히 다른데도요. 그럼요. 고객의 냉정한 외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덫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긴 평생 부장님, 이사님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손님 한 분 한 분을 상대하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럼요.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함정과 암울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길로 뛰어드는 걸까요? 정말 불나방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리포트는 그 이유가 단순히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해요. 아, 그게 다가 아니다. 네.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거죠. 내가 평생을 바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사회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무력감을 견딜 수가 없다는 마음. 아, 즉, 사회로부터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은 내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 유능함의 증명이라는 욕구가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이해해야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위험 부담이 큰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는 금광에 몰리는지 그 심리적 동기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포트가 제시하는 해법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금을 캐는 대신 청바지를 팔아라. 네,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야기죠. 맞아요. 19세기 골드러시 때 직접 금을 캐지 않고 금 캐러 온 광부들에게 튼튼한 작업바지를 팔아서 거부가 된 이걸 청바지 전략이라고 부르더군요. 핵심은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 네, 직접 금을 캐는 그 피 튀기는 경쟁의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금 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나 지식을 제공하는 플랫폼 혹은 가이드가 되라는 거죠. 플랫폼이 되어라. 리포트는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명확하다고 말해요. 반짝 유행했던 대만 카스테라나 탕후루 같은 금맥을 쫓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실패의 쓴맛을 봤다는 겁니다. 아, 그쵸. 금방 사라졌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라는 아주 단단한 청바지를 판 사람들은 꾸준히 살아남았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청바지 전략이 뭔지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내 안에 자산 채굴하기, 즉 재고조사네요. Mining your assets. 네, 가게를 얻기 전에 당신의 인생 경험부터 복귀하라는 말인데 이게 생각보다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한 가지 일만 했다면 내세울 게 그 직함 말고 뭐가 있나 싶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리포트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요. 퇴직금을 쓰기 전에 당신 안에 이미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무형자산부터 꺼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신이 30년간 인사팀에서 일했다면 뜬금없이 식당을 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경험에 살려서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한 인사관리 컨설팅이나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면접 멘토링, 이게 당신의 청바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 직무 경험 자체가 곧 상품이 된다. 그럼 만약에 영어방 출신이라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사람 상대하는데 자신감이 있으니 오히려 직접 가게를 차리는데 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실패한다고 리포트는 지적해요. 아, 정말요? 영업 능력은 제품이 좋을 때 빛을 발하는데 준비 안 된 창업에서는 제품, 그러니까 음식 맛이나 서비스 자체가 부실할 확률이 높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리포트는 영어방 출신이라면 가게를 차리는 대신 다른 은퇴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설득의 기술 강의, 이런 걸 당신의 청바지로 팔라고 조언합니다. 아, 또 리포트에 나온 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30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금융 컨설팅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걸로 노점상 테스트를 해보니 아무도 돈을 안 내더라는 겁니다. 너무 뻔했거든요. 아, 대신 이분이 평생 해온 취미가 분재 가꾸기였어요. 이걸로 은퇴 후 시작하는 분재 A to Z라는 온라인 강의를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이력서에 없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강력한 청바지가 될 수 있다. 네, 직무 경험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 안에 청바지를 찾았다면 그 다음 2단계가 노점상 테스트군요. Dealing Test. 퇴직금은 금고에 고이 넣어두고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현실적인 의문이 들어요. 블로그나 유튜브는 이미 레드오션이고 수십 년간 보고서만 쓰던 분들이 갑자기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요. 여기서 핵심은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라가 아니에요. 아, 목적이 다른 거군요. 네, 노점상 테스트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에 사람들이 정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이요? 단 한 명이라도
내 PDF 전자책을 10,000원 주고 사고 단 한 명이라도 내 30,000원짜리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면 그게 바로 시장성이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아하! 내 채널 영상에 이런 내용 더 알고 싶은데 컨설팅도 하시나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리포트는 이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노점상 테스트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군요. 가계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대신에 단돈 10만 원으로 내 아이디어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바로 그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검증까지 마쳤다면 마지막 3단계가 우리 부족 만들기네요. Building the tribe. 고객, 즉 나를 지지하는 팬이 확보되면 그때 비로소 오프라인 매장을 열거나 법인을 만들라. 보통 창업 순서와는 완전히 반대네요. 정확해요. 보통은 가게부터 떡하니 열어놓고 지나가는 손님을 끌어모으려고 애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전략은 나를 지지하는 팬을 먼저 충분히 모으고 그들을 위한 공간을 나중에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냥 물건을 사러 오는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당신의 철학과 이야기에 동의하고 당신을 응원하는 팬덤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팬덤을 만든다. 리포트에 나오는 팬이 있는 가게는 불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문장이 이 전략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런 팬덤이 처음에 말했던 유능함의 증명이라는 욕구를 가장 품위 있게 충족시켜주는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리포트는 청바지 전략을 따랐을 때와 무시하고 예전 방식대로 퇴직금으로 덜컥 가게를 차렸을 때의 5년 뒤 미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네. 먼저 조언을 무시한 경우 하류 노인의 겨울을 맞이한다고 경고하는데요. 그 시나리오가 너무 현실적이라 좀 섬뜩하더라고요. 네, 그 시나리오가 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통계에 기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죠? 보통 개업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지인들이 팔아주면서 오픈빨 효과가 있죠. 네네. 그게 딱 끝나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고 결국 부부가 하루 14시간씩 주방과 카운터를 지키게 됩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일해도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 와요. 100만 원도요? 네. 버티고 버티다 결국 2년 뒤에는 가게 보증금까지 모두 잃고 폐업하게 되는 그 수순을 밟게 되죠. 그 결말은 더 비참하더군요. 60대 중반에 평생 모은 돈은 없고 빚만 남은 상황.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경비직이나 단순 노무직 외에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리포트는 이게 누군가의 불행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통계적 실제라고 못 박으며 경각심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하류 노인의 겨울의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암울한데요. 반면에 청바지 전략을 충실히 따른 사람의 5년 뒤는 현명한 구루의 탄생이라고 아주 멋지게 묘사됩니다. 구루의 탄생이죠. 시간에 쫓기며 치킨을 튀기는 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존경받는 멘토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물론 특정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면서 현역 시절보다 더 높은 시간당 소득을 올리는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죠.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들 들으며 얻는 삶의 충만감이에요. 아, 삶의 충만감. 정말 그러네요. 결국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유능함의 증명이라는 깊은 내면의 욕구가 가장 건강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충족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돈도 벌지만 존경과 감사를 받으면서요. 단순히 돈을 버는 생계 활동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매일 확인하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존경받는 삶. 이것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 2막 성공의 모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결국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모두가 몰려가는 넓지만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 즉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금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엔 좁고 낯설지만 결국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길, 즉 청바지 장사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네. 첫째는 선언하기입니다. 선언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두루뭉술하게 나 뭐라도 창업할 거야가 아니라 나 앞으로 5 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거야라고 명확히 선언하라는 겁니다. 이 선언이 스스로를 그 길로 이끄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둘째는 기록하기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A4 반장 분량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직무 경험과 노하우 혹은 자신만의 취미에 대한 생각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라고 해요. 이 기록이 쌓이면 그 자체가 당신의 상품이자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 촉구는 장소 바꾸기네요. 화려한 프랜차이즈 박람회장에 가서 대박의 꿈을 꾸지 말고 네. 당신의 지식을 채워줄 도서관과 당신과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가라는 조언, 움직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직무 경험을 상품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매우 현실적이고 훌륭한 접근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단단한 청바지는 과연 지난 30년간의 직장 경력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평생을 바쳐 사랑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던 당신만의 취미나 열정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진짜 금맥은 당신의 이력서가 아닌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